자, 첫 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마요르카. 자, 강원 감자님 발렌시아는 별풍선 축구와 50개 감사합니다. 강감자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주포 한 명이 결장, 그리고 마요르카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컵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좀 리그에서는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기대 이하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공격이 좀 안 풀리는 경우가 지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이 많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최근 좀 발렌시아의 그런 좀 전체적인 좀 경기력이 지금 저하된 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경기 내용도 뭐 최근 좀 발렌시아가 이제 그렇게 좀 좋지는 않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는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리그에서는 3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제 가장 최근 리그 경기에서는 엘체 상대로 홈에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승격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그것도 엘체인데, 그런 엘체보다 이제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좀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던 좀 직전 그 리그 경기에서의 그 마요르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이 경기는 대체로 좀 느린 템포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 뭐 발렌시아는 전진성이나 좀 공격 전개가 좀 안 좋으면서 이제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발렌시아가 좀 공격을 좀 지지부진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좀 경기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뭐 이제 마요르카의 뭐 공격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 뭐 발렌시아보다는 비교적 마요르카의 공격 퀄리티가 더 낮기 때문에 두 팀 중에서 그래도 뭐 공격에서 더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만한 팀이 누구냐 하면은 저는 발렌시아보다는 마요르카가 더 그래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좀 그만큼 확실히 좀 발렌시아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이제 두 팀 중에서 비교적 마요르카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최근 좀 페이스나 경기력 역시 마요르카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거는 뭐 마요르카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요소를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마요르카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마요르카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마요르카 프랜승의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이제 메넨글라드 파우. 자, 돌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메넨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돌문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홈에서 보데글림트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거나 직전 경기 이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도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돌문이 좀 원종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돌문이 좀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도 누웠기 때문에 뭐 결과를 좀 안 되지 못했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지만 뭐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최근 좀 돌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기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제 확 지금 분위기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은 역시 뭐 최근 3경기 기준 1승 2패로 흐름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홈에서 이제 3골이나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수비에서 크게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흐름이 안 좋고,
그 직전 경기에서 보였듯 이제 좀 수비가 좀 크게 좀 흔들리면서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채 좀 패배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뭐 맨앤의 그런 좀 이번 좀 수비 이슈도 어느 정도 좀 커질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도 한번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뭐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측면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면서 측면 수비에서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좀 맹글이다 보니까 그런 좀 맹글 상대로 돌문이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어서 득점 기회를 종종 창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도르트문트가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만한 좀 경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공격을 좀 주도할 팀 또한 확실히 좀 돌문이 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지금 맨앤이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좀 3연승 중이고 이제 지금 3경기 연속 원정에서는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견고한 수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 좀 경기들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런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맨앤의 최근 상대 팀들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장크트 파울리, 이제 하이덴하임, 이제 마인츠와 같이 지금 하위권 팀들만 연달아 원정에서 좀 상대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맨앤이 원정에서 좀 상대하는 팀은 이제 지난 그런 좀 하위권 팀들과 달리 이제 훨씬 더 좀 체급이 큰 좀 도르트문트가 좀 상대이기 때문에 지난 좀 원정 경기들처럼 이제 맨앤이 확실히 좀 좋은 그런 좀 경기로 좀 보이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비 또한 좀 크게 흔들릴 요소가 더 많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맨앤이 많이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맹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전적 봤을 때 이제 도르트문트 원정에서는 최근 매번 좀 대량 실점을 했을 정도로 수비가 이제 크게 좀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뭐 이제 맨앤의 그렇죠,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릴 만한 부분이 더 좀 많아 보인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를 고려했을 때 그 도르트문트가 뭐 충분히 맹글라드바흐의 수비를 좀 잘 공략하면서 좋은 득점력을 좀 보여 이제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돌문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승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기점이 3.5라고 해도 이 경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문 승에 3.5 중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완지 대 렉서. 일단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렉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긴 연패를 좀 거두다가 최근 홈에서 이제 연승을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스토크시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그런 좀 좋은 흐름을 쭉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또 흐름이 끊긴 그저 스완지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렉son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원정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7경기 연속 원정에서 승이 없는 상태로 많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렉선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는 경우가 그래도 더 많긴 하지만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는 대체로 이제 원정에서 좀 밀리는 경우가 좀 많은 만큼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 내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확실히 원정 렉섬에 대한 그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이 경기 역시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볼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렉섬에 비해 이제 스완지시티가 비교적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주로 이제 스완지가 좀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이제 측면 전개를 좀 통해서 크로스 위주로 공격을 좀 구사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렉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라인을 좀 내려서 로우 블록을 좀 형성하며 이제 버티는 식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볼을 좀 탈취하면은 이제 빠르게 역습으로 좀 전환해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양 팀의 좀 공격 전개 방식이 좀 다 좀 상반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완지가 좀 공격을 좀 풀어간다고 하면은 주로 좀 측면 위주로 이제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렉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완지의 좀 공격을 좀 맞받아치면서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다만 근데 이제 렉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거의 무득점 경기가 많을 정도로 지금 원정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뿐만 아니라 유유스팅도 원정에서는 거의 좀 못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렉섬에 대한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많이 지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뭐 스완지가 뭐 공격에서 이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는 있다고 좀 보지만, 렉섬이 지금 원정에서 좀 대량 실점을 좀 기록한 경기가 이제 거의 없을 만큼 나름 이제 실점도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뭐 렉섬 상대로 뭐 스완지도 이제 뭐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되, 그렇다고 이제 뭐 그런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대체로 좀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다만 뭐 그래도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원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저조한 경기로 보이고 있는 렉섬 사이드로 보기에는 뭐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 스완지시티 사이드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완지시티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이기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끼잉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전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이제 인터밀란. 그리고 경기는 이제 이탈리아 슈퍼컵 이제 준결승전 이제 매치입니다. 자, 그리고 요 경기는 이제 사우디에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의 좀 승자는 이제 슈퍼컵 결승전에서 이제 나폴리를 좀 상대하게 된다, 요 점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좀 인터밀란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유벤투스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며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 이제 최근 홈에서 리버풀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저조한 결과를 좀 거뒀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제 제노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빠르게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이 좀 최근 좀 경기에 대한 이제 경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볼로냐 상대로 인터밀란이 이제 중원에서 좀 우세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이제 주도권을 좀 질 것으로 보고, 이제 볼로냐가 뭐 현재 인터밀란 상대로 운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볼을 좀 소유하면은 그래도 빠르게 좀 치고 올라와 공격을 좀 전개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면은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점유율을 더 높여가면서 이제 운영에 포커스를 좀 두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고, 그에 반해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운영보다는 공격 효율성에 더 좀 치중을 하면서 뭐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탈압박 능력이 그래도 워낙 좀 좋다 보니까 볼로냐가 뭐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간다고 해도 그런 볼로냐의 압박에 이제 어느 정도 잘 대응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수비 리커버리 또한 좋은 인터밀란이기 때문에 이제 침투나 이제 속공 비중이 큰 그런 좀 볼로냐의 공격에도 어느 정도 잘 대응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면은 확실히 좀 인터밀란이 뭐 볼로냐의 좀 공격에 잘 좀 대응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훨씬 더 좀 유리할 만한 그 좀 요소가 좀 많다고 봐서 결국에는 그래도 이제 인터밀란한테 있어서는 이번 경기가 그래도 유리한 요소가 더 많아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볼로냐가 지금 원정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원정에서는 지금 7경기 연속 패가 없을 정도로 나름 긴 무패 행진을 잘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약간 좀 원정에서의 좀 무패 행진을 좀 고려해도 지금의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는 열세인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이제 인터밀란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인터밀란이 좀 잡으면서 이제 슈퍼컵 결승전에서 좀 나폴리와 좀 맞붙는 좀 그림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인터밀란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승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